자, 계속해서 사관학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때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사관학교에 관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기도 하고 어렵게 풀기도 하는데 이제 드디어 5번이에요. 상당히 빡빡한 시험이라고 느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듣기도 있고 처음에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번갈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는 지금까지 각자 거 제대로 읽으면 굉장히 좀 빡빡한 문제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만 풀었을 때는 괜찮았고 내용을 봤으면 시간이 지체했을 것 같고 그죠? 문맥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확인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신현실주의라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힘을 근거로 하는,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으로 묘사가 되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이익주의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서두가 좀 많이 긴 이야기가 많은데,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저기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야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약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전체 문장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보통 이게 수능에서는 좀 쉽죠. 근데 사관학교에서 이번에 나온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자, 국가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국가보조금은요,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농업을 좌지우지하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과 미국인데,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국과 미국에게 농업을 전적으로 맡기고,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그 인풋 대비 아웃풋, 즉 투자 대비 이제 생산품의 가격이나 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반도체나 다른 어떤 그 상품으로 돌린다는 것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자연재해나 다른 어떤 큰 변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농산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굶어 죽는 거가 되죠. 그죠? 생산성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투입해서 살리면서 이익을 내도록 하고, 그러니까 농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대부분 나라들이 농업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 분야의 사업을 계속 지속함과 동시에 국민들은 또 저렴한 가격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굉장히 이제 정부 형식으로 무조건 자본주의에만 맡길 수는 없죠. 이 보조금 형식이 국가 간의 이런 수출이나 수입, 무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쓰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다, 안 가진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기 위한 현실주의적인 어떤 얘기도 있지만은, 원래 이게 저기 사관학교 정도가 되면은 이게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죠? 내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 보조금의 어떤 활용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드시 이제 내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우리가 개돼지가 되지 않은, 다른 말로 호모 유스리스, 잉여인간이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새 시대에 있어서 동네 아저씨로 남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어떤 입장은 천지 차이가 나죠. 그죠? 사람이 이제 100년 이상 살게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내가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 경영에 관련된 또는 경제나 사회나 외교나 이런 분야에 관련된 꿈을 꾸는 것은 되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능 문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든가 아니면 국가 이제 보조금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장관적 입장에서 서게 되었을 때, 또는 그게 아니라 국민적 입장에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보조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어떤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수능 문장이 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subsidies라는 이 보조금은 이 payment, 돈의 지불이죠. 경제 섹터나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가격을 줄이든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드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까지는 이해 가는데 특히 이제 수출품에 있어서는 굳이 보조금 투입을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제가 계속 앞전에 얘기하면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혀질 수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정부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 기업이나 가게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직원 복지의 일부를 국가가 함께 지불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기업을 운용하면서 그 많은 어떤 고용을 창출하시라라고 주는 어떤 보조금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역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금의 사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사용되는 하나의 이유가 나오고 또 다른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이유를 파랗게 한번 칠해보고 또 다른 이유는 빨갛게 한번 칠해보시면 국가 보조금의 어떤 의도와 국가 보조금의 수출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보조금의 기본적인 사용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번부터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사용되는 이유는 특정 상품의 양을 늘리는 거고 타겟티드 내션이라는 표현은 물건을 사주는 나라가 되고 이슈잉 내션은 그 수출을 하는 나라겠죠. 그러면 수출국, 수입국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수출국의 기업으로부터 수입국의 사람들이 구매하는 모든 프로덕트의 양을 늘리려는 목적으로도 이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늘리는 데 사용되면 줄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늘리면 또 다른 목적은 줄인다는 얘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줄인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이 수출품의 볼륨 양을 갖다가 줄이게 되면 이거 우리 국내에서도 그 수출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우리도 사용하는 수출품 여기에 대한 어떤 양을 줄이게 되면 국내 그 상품의 가격이 치솟겠죠.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Make A cheaper가 보이나요? 자, 그럼 이것도 빨갛게 한번 칠해 볼게요. 그죠? 요 문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죠? 수출하는 나라에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을 낮게 해야 되죠. 왜? 다른 나라와 무역 전쟁을 하려고 수출품의 생산을 낮추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타격을 받게 되죠. 이럴 때 보조금을 써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같은 가격이나 싼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의 활용이다. 그죠? One region, the other regional, the other purpose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보조금이 수출품에는 꼭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평상시의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수출품에도 보조금이 사용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는 짧은 순간에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라는 어떤 전체적 문장에 대한 정리가 1분 30초나 2분 내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문장을 읽어서 그 문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공부죠. 자, 그리고 답 4번은 말이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 계획경제에 대한 단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조금을 갖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의도된 목적은 물건을 사주는 수입국의 이익의 방향을 갖다 전환시켜서 자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하면서도 야, 이거 사관학교 문제 상당히 빡빡하다 라는 게 있죠. 그런 가운데 어떤 요령으로 어떻게 풀면 될 거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 많이 알게 되었죠. 계속해서 사관학교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봐요 여러분. 안녕.